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한 남자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만들고 스페이스X를 세우고 트위터를 인수한 그 남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 미래를 만드는 천재. 언론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고 투자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그 기술, 그 혁신의 상당 부분을 사실 한국 기업들이 훨씬 먼저 해냈다는 사실을 머스크가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한국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꿈꾸던 것을 한국은 이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사실을 숨겼고 머스크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한국 기업이 훨씬 빨랐던 그것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었고 스페이스X 로켓으로 우주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꾸었고 뉴럴링크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보링 컴퍼니로 땅 밑에 터널을 뚫고 스타링크로 우주에서 인터넷을 쏘아보냅니다. 그의 재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부자 순위 1위와 2위를 오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이콘, 미래를 만드는 사람, 현대판 토니 스타크. 이런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전 세계 언론은 머스크의 일거수일투족을 포도합니다. 그가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리면 뉴스가 되고 그가 회의에서 한 말이 기사가 됩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는 전 세계 경제 뉴스의 톱을 장식하고 스페이스X 로켓 발사는 생중계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혁신이고 그가 만드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모든 것을 처음 한 것일까요? 그가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유명해지기 전에, 머스크가 선언하기 전에 이미 같은 일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머스크보다 먼저 시작했고 먼저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하면 전기차, 전기차 하면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혁명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테슬라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 속도, 안전성, 수명을 결정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 값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누가 만들까요? 테슬라가 직접 만들까요? 아닙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량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외부에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기업이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2세 한국 배터리 회사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과 BYD를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테슬라의 주력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 중 상당수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서 만든 것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 때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전기차 혁명을 외쳐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그 혁명이 불가능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의 삼성 SDI도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SK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 능력을 갖춘 것은 테슬라가 유명해지기 훨씬 전입니다. LG화학,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90년대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용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삼성 SDI도 비슷한 시기에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기술을 축적하고 생산 설비를 갖추는 동안 테슬라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머스크가 전기차의 아버지처럼 불리지만 사실 그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는 한국 기업들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사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가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를 열어 자체 배터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080셀이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생산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율이 낮고 비용이 높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여전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한국 배터리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노하우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폴더블 폰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실리콘밸리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 비교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근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화면을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처럼 큰 화면을 쓰다가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시장에 내놓은 기업은 어디일까요? 애플? 아닙니다. 애플은 아직 폴더블 폰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닙니다. 구글도 폴더블 폰에서 후발주자입니다. 정답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가 2019년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애플이 못한 것을 삼성이 먼저 했습니다. 구글이 못한 것을 삼성이 먼저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기업도 하지 못한 것을 한국 기업 삼성이 먼저 해낸 것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냥 화면을 접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번 접어도 망가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접히는 부분의 내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힌지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폴더블에 맞게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술적 난제를 삼성이 해결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OLED 패널을 개발했고 삼성전자가 이를 스마트폰에 적용했습니다. 세계 어느 기업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세계 폴더블 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뒤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삼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아예 폴더블 폰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혁신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폴더블 폰에서는 한국 기업 삼성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대역 풍메모리 HBM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챗GPT 생성형 AI, 자율주행 등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AI 혁명을 이끄는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연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일론 머스크 못지않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AI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역 풍메모리 HBM입니다. AI 연산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부족합니다. HBM은 메모리 칩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한 초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칩의 두뇌가 GPU라면 HBM은 AI 칩의 기억력이자 민첩성입니다. HBM 없이는 AI 칩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HBM의 대부분이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지 않으면 엔비디아 AI 칩도 AI 혁명도 멈춰섭니다. 젠슨 황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SK하이닉스 없이는 엔비디아도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한 기업입니다. 2013년에 첫 HBM을 내놓았습니다. AI 붐이 일기 훨씬 전입니다. 그때는 HBM의 쓸모가 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열리자 SK하이닉스의 HBM이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기업이 시장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AI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X, AI라는 회사를 세워 AI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AI 기술입니다. 머스크가 AI를 하려면 결국 HBM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칩을 쓰든 자체 칩을 만들든 고성능 메모리가 없으면 AI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HBM은 한국 기업 SK하이닉스가 쥐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천재라 해도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을 당장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대시보드에는 큰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화면도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들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 OLED입니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LCD보다 화질이 좋고 얇게 만들 수 있으며 전력 소비도 적습니다. 스마트폰, TV 모니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OLED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OLED 기술과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소형 OLED에서 세계 1위고 LG 디스플레이는 TV용 대형 OLED에서 세계 1위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OLED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듭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디스플레이도 한국산이 들어갑니다. 세계 유수의 TV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대형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합니다. OLED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하고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도 한국 기업들입니다. 삼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OLED 연구를 시작해서 2010년대에 스마트폰용 OLED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LG도 비슷한 시기에 대형 OLED 개발에 착수해서 TV용 OLED 시장을 쾌척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도 OLED를 연구했지만 양산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밀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먼저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아무리 멋진 전기차를 만들어도 그 차 안의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머스크가 직접 OLED를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반도체만큼이나 고난도의 제조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수조 원의 투자와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머스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2차전지 소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핵심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 소재들의 품질이 배터리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NF 같은 한국 기업들이 양극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이 기업들이 만든 양극재가 한국 배터리 셀에 들어가고 그 배터리 셀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포스코그룹의 최정우 회장은 배터리 소재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전기차를 팔 때마다 이 한국 소재 기업들도 덩달아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여섯 번째, 오지 통신 기술입니다. 오지는 초고속 무선 통신 기술로 자율주행, IoT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인프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상에서의 초고속 통신은 여전히 오지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4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보다 빨랐고 중국보다 빨랐으며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지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을 공급했고 SK텔레콤, KT, LG U+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오지 시대를 연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오지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에릭슨, 노키아와 경쟁하면서 오지 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배제하면서 삼성에게 기회가 열렸습니다. 버라이즌, AT&T 등 미국 통신사들이 삼성 오지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선산업입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미국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재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조선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조선산업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상업용 선박을 만드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군함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건조 지원과 예산 추가가 일상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 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기술 집약적인 선박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8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도 그 연장선입니다. 청정에너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4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한 쾌거였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설계, 기자재 공급, 건설, 운영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체코도 한국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산업은 어떨까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미국 원전 기업이 있지만 최근 수십 년간 미국 내에서 원전 건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프로젝트는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로 악명이 높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지을 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오면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나 미국 기업들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쾌척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언론은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영어권 미디어는 실리콘밸리와 미국 기업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발표하면 전 세계 뉴스가 되지만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로 뭔가를 해내도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의 장벽, 미디어 헤게모니, 그리고 한국의 홍보 부족 등이 원인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디서 오는지, AI에 필요한 HBM을 누가 만드는지 그가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혁신의 아이콘,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천재로 비치기를 원합니다. 공급업체들의 공로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비전과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의 브랜딩 전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가까운 관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인 머스크를 미국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사업이 한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트럼프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는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대표 기업가인 머스크가 한국 부품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CATL, BYD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자급자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핵심 기술에서 한국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HBM 같은 첨단 메모리에서 중국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시진핑이 한국 기술력을 부러워하면서도 경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어떨까요? 일본은 한때 전자,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반도체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밀렸고 배터리에서도 파나소닉이 한국 기업들에 뒤처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간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릴까요? 같은 민족인 남한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것을요. 삼성, SK, LG,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요. 북한에는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첨단 기술도 없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능력도 없고 배터리를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오지, 조선, 원전 어느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나라가 70년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체제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재계 총수들은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HBM으로 AI 시대 핵심 공급자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구강무 LG그룹 회장은 배터리와 가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기차와 로보틱스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유통과 화학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K-팝으로 세계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처럼 트위터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과격한 발언으로 주목받지 않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듭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세는 머스크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영향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배워야 했고 외국 제품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첫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도 한국 배터리, 한국 반도체, 한국 디스플레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 품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떠들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기업, 진짜 강한 나라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의 제품 안에는 한국의 기술과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